이제 선고가 마이너스 11일, 꼭 열 하루 남겨놓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죠. 어제는 제가 말 조심을 해야 한다. 후보나 당 대표 등 당의 지도자들이 말 조심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후보자나 정당 대표의 말 조심 못지않게 언론이 어떻게 취재하고 보도를 하느냐, 또 방송을 어떻게 하고 어떤 평론을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지록위마, 진나라의 그 대표적인 간신이죠. 조고가 사슴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말이다, 이렇게 황제 앞에서 아부를 떨은 바 있었던 지록위마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드디어 올 것이 왔고 터질 것이 터졌다. 우리 언론은 늘 담장 위를 걷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눈치를 보고 어느 정부냐에 따라서 방송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 지금까지 보았던 그런 습성이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 사실 보도보다는 누가 보더라도 그 스피커, 말의 추가 한쪽으로 치우친 기울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흔히 자주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정말 염려스러운 것이 방송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방송을 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행자도 그렇지만은 제작자, 특히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또 대본을 작성하는 그 작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성향이고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방송은 하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완전 협업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갈지를 정해놓고 그 방향대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라든가 독자층은 그대로 믿고 따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송은 반드시 공정성과 객관성, 사실 보도를 가장 중요한 책무로 여기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아주 대놓고 한쪽으로 치우친 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지만 질문 자체도 아주 묘하게, 엊그제 나경원 후보가 방송에서 자당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지는 질문만 하게 되니까 불만을 표시하고 상대당 민주당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그 문제들은 이미 과거에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끊어가면서 자기의 입맛에 맞는 질문만을 던지고 답을 유도하는 이런 것은 방송이 아니죠. 이건 방송이 아닙니다. 진행자의 자질도 문제이지만은 국민의 힘을 완전히 밟아버리고 완전히 민주당을 축혀 세우려고 의도적으로 작심한 불공정의 사례 아니겠습니까? 또한 인터뷰를 유심히 들여다보면은 누구라도 그냥 이것이 객관성을 잃은 질문이고 답변이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것 같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주 교묘하게 말을 가로막고 끼어들면서 핵심적인 답을 못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아주 저질스러운 편파 방송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제가 제목에서 지록위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나라 때의 간신인 조고가 진나라 황제 앞에서 사슴을 가리키면서 이것은 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 알고 있는데 황제는 이 말에 신하들의 충성심이라든가 판단력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부성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아첨과 거짓 진실을 왜곡하는 그런 행위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방송들이 지금 지록 위마와 같은 그런 형태의 거짓과 왜곡을 선동질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올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올 것이 오고 말았습니다. 앞부분에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렸지요. 진중권 광운대의 특임 교수가 생방송 도중에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돌연 자진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폭탄급의 발언을 한 것이죠. 진중권이 불만을 터뜨린 이유는 한동훈 국민의힘의 위원장이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말을 중점적으로 박재홍의 프로그램에서 우리 방송에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진중권이 볼 때에는 한동훈을 두놓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비판을 받아왔는데 막말 그 비판에 대해서, 비하 발언에 대해서는 왜 다루지 않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문제 삼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물론 진중권은 한동훈이 말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 이런 표현은 옳은 표현이 아니다, 잘못을 지적하면서 CBS 라디오의 박정희의 한판 승부에서 일단 개같이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강조하고 집중 논의하고 있는 자체가 편파적인 방송이다. 자신이 한동훈을 결코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삼으면서 왜 한동훈의 발언만을 끄집어내어서 문제를 삼고 비난하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편향성의 문제다, 이것을 지적을 한 것이죠. 대단히 올바른 지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진중권이 말하는 이재명은 얼마나 심한 막말과 거친 말들을 해왔었는데 왜 이 방송에서는,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는 이런 것을 다루려 하지 않았는데 왜 한동훈의 그 개 같은 그 말 한마디만 꺼내서 집중 공격을 하고 논평을 하느냐, 반론을 제기했던 것이죠. 이것은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물은 것이죠. 그러면서 진중권은 이재명은 5.18 희생자를 희화화하지 않았겠는가, 대가리가 깨진다, 이런 말 정말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비속어를 막말을 했는데에도 그 방송에서는 한 번도 다루지 않았다. 또 엊그제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의붓아버지 계모까지, 계모라는 말을 써가면서 공격해야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에도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는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없었다. 그리고 오늘 개같이 이 말만 다루려는 그 의도는 정치의 편향성 문제다, 이걸 지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당을 두둔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객관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문제 제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론이 박정희의 승부, 한판 승부죠. 거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정말 공정해야 한다, 이렇게 뼈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가 100번 지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유세장에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 앞뒤 맥락을 들여다보면은 결코 비속어라든가 문제를 삼을 만한 말은 아닙니다. 꼭 개 같은 것 그것만 뽑아냈을 때에는 비속어처럼 막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오해를 하지만은 앞뒤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은 결코 비난받을 그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동훈도 의식을 했었는지 개 같은 그 표현보다는 무엇 같은으로 좀 순화시킨 말을 사용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참 이상하게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진중권이 볼 때는 못마땅했던 것이죠. 편파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진중권은 이런 것을 소개하려고 안 하려고 한다면은 이것 자체를 무시해 버려야 하는데 아니 이것을 다 소개하면서 왜 상대 쪽의 얘기는 다루지 않으려고 하느냐. 소개하려면은 다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듣고 있던 패널이 끼어듭니다.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갑자기 거친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자 진중권은 제1야당 대표가 5.18 희생자를 패러디했다. 이 사람은 원래 막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뉴스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냐? 올바른 언론의 자세인가?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 패널도 글쎄요, CBS 편에서 우호적으로 진행자를 도와주려고 역성을 들려고 이런 패널 같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이죠. 이에 박재홍이 끼어듭니다. 너무 제작진의 아이템 선정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말씀을 하시니 당황스럽다. 아니 지금까지 쭉 그렇게 고상한 척 객관적인 툭 이런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박재홍의 그 말투를 보고 끼어드는 것을 볼 때는 진중권이 충분히 지적하고도 넘을 만한 진행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지홍이 이렇게 또 옹호합니다. 충분히 저희가 항상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제지를 합니다. 진중권의 말을.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저희가 비판을 안 했습니까? 진중권 교수가 이재명 대표 비판할 때에 저희가 제안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자 진중권 교수가 제안을 했다. 계속 말을 끊고 질문지에 없는 질문들을 사회자께서 박재홍 당신이 그래왔다. 오늘 건을 딱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런 방송은 못하겠다. 저는 그만하겠다. 저는 이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꼈다. 못할 것 같다. 이러면서 방송 하차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요. 참 중요한 얘기를 했고 진중권이 방송인, 언론인다운 그 핵심을 지적해 준 겁니다. 박지홍의 한판 승부를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은 가장 공정한 것 같이 얘기하지만은 상대방에게 심한 얘기가 나오고 위험한 얘기가 나오면은 꼭 끼어듭니다. 박지홍이가. 그래서 맥을 끊어 놓습니다. 이런 것이 박지홍뿐이 아니라 또 여성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CBS의 김현 누구라고. 한마디로 면전에 대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뒷머리를 치고 있는 사람들이 박재홍, 김현, X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어디 CBS만 그렇게 했습니까? 가장 심했던 것이 KBS, MBC. KBS는 많이 정화가 됐는데 MBC는 아직까지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방송에서 여야 편을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 그리고 청취자들은 거의 모두가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보도를 해주는 것이 방송인의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중권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주 심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진중권이 한동훈이 말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유독 한동훈의 말에 대해서만 끄집어내서 비판하느냐? 이재명이는 이보다도 몇 번 더 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거론조차 하지 않는 이런 방송, 일방적인 방송은 옳지 않다. 일침을 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에 대한 MBC 라디오의 권순표의 하이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관이죠.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권순표가 질문도 정말 묘하게 고약스럽게 합니다. 가시가 돋친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봐도 일방적으로 상대를 골탕 먹이기 위한 그런 질문만을 준비해서 하나씩 던지고 있습니다. 권순표가 이렇게 묻죠. 나경원에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지금 여당 판세가 안 좋다는 분석이 많다. 이거 치명적으로 상대의 약점을 찌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책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발언 때문에 이렇게 함정을 끼워놓고 질문을 던집니다. 대통령의 어떤 발언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됐었는데 언론에서는 대통령을 보고 영부인과 잠수 타라 이러면서 직설적인 비판을 하기도 한다. 이게 질문입니까? 이게 방송 진행자로서 해야 될 질문입니까? 수준도 낮고 아주 고약스러운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나경원이 대수롭지 않게 응대를 합니다. 선거는 대통령 중심이 아니라 당이 중심이 돼야 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이야 얼마나 아프고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그러자 권순표는 또다시 날카롭게 고약한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이종섭 대사 문제로 여권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다. 정리가 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아직까지 물밑에서 그대로 살아 있다라는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비수를 꽂는 거지요. 나경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대범하게 원론적인 대답을 합니다. 임명 과정에서 매끄럽지가 않았고 이종섭 대사도 조금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면 좋겠다. 고발한 지 오래가 됐는데에도 공수처에서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고 빠르게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뭉그적거리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아쉽고 안타깝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종섭 대사가 얼마나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도피 출국을 했다. 도피 대사다.
아무리 의혹만 제기가 됐지 어떤 증거도 없는데 민주당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수사 시작도 안 했고 의혹인데 단순히 의혹의 최고 정점에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대사로 임명된 사람을 도피대사, 도피출구, 도망을 갔다라고 표현을 하던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종섭이가 깨끗하게 대사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나에게 정상적으로 수사를 해라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참 이런 질문을 진행자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의도성 있게 고약한 질문을 몇 건을 준비했다가 매번 이렇게 가시돋친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또 한동훈 위원장을 끌고 넘어져야죠. 고리를 넣기 위해서 권순표는 이렇게 야비한 질문을 또 던집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한계론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니 자당의 대표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싸움 붙이는 겁니까? 내부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입니까? 여기에 나경원이 참는 데의 인내의 한계성을 보였던 것이죠. 질문이 전부 어떻게 저희 당 좋지 않은 이런 질문만을 골라가면서 하느냐, 이러니 우리 당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것 같다. 친명 횡재라든가 비명 횡사에 대해서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느냐, 이렇게 반발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권순표가 대답하기를 그것은 좀 오래된 얘기라서, 제가 만약에 후보자의 입장이라고 그러면은 저는 바로 그 방송에 대해서 육두문자를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정말 진행자요? 방송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저는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량이 떨어지는 진행자지요. 어떻게 이런 조속하고 야비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 여러 개를 준비했는데 모두가 다 가시가 돋친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은 물론 권순표를 지지하고 야당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박수치고 잘한다고 좋아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정보를 방송을 통해서 거의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까? 이제 방송 진행자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비겁한 진행자입니다. 자격이 없는, 정말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박지용이 또 김현 누구라고 그 얘기까지 했었습니다만은 마이크를 잡은 것이 국민들이 그에게 잠시 맡겨준 것이지 자기 자신이 뛰어나서 마이크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갑질을 하고 상대 출연자는 을로 매도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방송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질문 하나에도 정말 신경을 써서 묻고 대답을 유도하는 것이 유능한 방송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선고가 마이너스 11일,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모든 것, 후보자의 검증도 중요하지만은 이 후보자의 동정을 보도하고 있는 언론의 보도 자세도 눈여겨서
어느 것이 올바르게 방송 보도를 하고 있느냐, 그것도 살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